네, 김현태 707 특수단 단장 계엄상 당시에 국회로 진입을 지시했었던 당시 김현태 707 특수단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장면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내용들 저희 취재 기자인 정상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현태 특수단장이 언급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707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책임을 다 질 테니 707에 대한 비난은 멈춰달라.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면서 예. 스스로 근무지 이탈 상태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대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춰달라. 모두 국민들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이 707 특수단이 출동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기존의 707 특임단 대원들은 이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이런 계엄 임무가 아니라 대북 임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실제로 이 김현태 특수단장은 자신이 이 지시를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예. 얘기를 곽정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공포탄이라든지 테이저건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했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 단장은요, 테이저건 한정과 공포탄을 휴대한 것은 맞다. 예. 그리고 뭐 필요한 방패나 인원 포방용 케이블 타이도 챙겼다. 예. 다만 이것을 사용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당시 보도 중에서는 뭐 저격총이 배치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부대원들이 평시에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자신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실탄이 지급되진 또 않았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상현 공수여단장의 발표에 있었던 이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는 있었으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일치한 부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정확하게는 실탄을 사용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예. 분실의 위험도 있었다면서 사실상 실탄을 지급하진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만 실탄을 통합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말한 걸 이루어 봤을 때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바로 이 707 특임단이었고 몸싸움을 지시했다거나 또 창문을 깨고 누가 들어가게 했는지 그 지시 여부를 주체자가 누구였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것은 김현태 707 특수단 단장 본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요, 처음에 헬기 12대가 올 거라는 말을 듣고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시켰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헬기를 타고 도착을 한 게 자신인데 대원들에게 건물을 봉쇄하라고 시킨 것도 자신이다. 창문을 깨고 건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이어서 김현태 707 특수단 단장까지 지금 계속된 양심 고백, 또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도 계속해서 당시 계엄 상황에 지시를 받았던 중간 관리자들이 이런 식의 고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단장도요, 사실 오늘 공식적으로 상부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나왔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개인도 자신의 보안폰은 사무실 책상에 숨겨두고 왔다고 말을 했고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는 것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 저지를 당할까 봐 자신의 사무실을 출발할 때까지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향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 장성들 5명에 대한 직무정지 얘기도 나오고 수사 대상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군에서의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병력이나 요원을 파견했던 방첩사령부 소속 이 장성들을 직무 정지했거든요. 예. 이틀 전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나 곽정군 특수전 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국방통솔권의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후 이렇게 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특히 유사시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군 통솔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우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07 특수단 단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우리 정상빈 기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 전에 또 민주당의 입장 발표가 조금 전에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 발언도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까지 해서 민주당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어제 발언 이후에 지금 계속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분위기 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주에 탄핵 시간표와 그리고 특검 시간표를 동시에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월요일은 오늘 아침 9시 20분부터 민주당 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간사와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를 동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예. 조금 전, 한 30분 전에 발의를 마쳤고요. 예. 민주당은 이 두 특검법 모두 심사를 가장 빠르게 거쳐서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 곧바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로는 10일 본회의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 임시국회 진행 시에 바로 탄핵 절차를 다시 하겠다 했다가 이제 매주 토요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표결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 어제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특검법 발의가 목요일이라면 이제 12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의는 오늘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이 예. 특검법안이 실제로 표결되기 위해서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적 절반 이상을 통해 그 재석 의석수 절반 이상을 통해 의결이 되고 예. 이후 대통령의 공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가장 빠르게 시간표를 돌려보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특검법안을 그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내란죄 특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상설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 내란죄 특검법은 야당이 투트랙 전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오전에 발의한 일반 특검법 외에도요. 지금 야당은 지난 6일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3일 뒤에 바로 그 내란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건 바로 상설 특검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법에 비해서 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간이 좀 짧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의를 한 다음에요. 내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예.